혹시 까만 화면에 하얀 커서만 깜빡이는 걸 보면 좀 막막하고 무섭지 않으셨나요?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컴퓨터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랍니다. 이런 화면 앞에서 이걸로 대체 뭘 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게 그냥 텅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명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똑똑한 대화창이에요. 오늘은 이 대화창과 친해지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여러분과 컴퓨터 사이의 번역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과연 쉘이란 게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쉘은 통역사예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명령어를 컴퓨터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커널이라는 애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쉘이 그걸 컴퓨터 언어로 싹 바꿔서 전달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맨 위에 우리가 있죠? 우리가 쉘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쉘이 그걸 컴퓨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커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커널이 실제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쉘이 없으면 우리는 컴퓨터랑 말을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 맞죠?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직접 한번 놀아볼까요? 가상의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커맨드 라인을 딱 켰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나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이 넓은 컴퓨터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내 위치부터 파악해야겠죠? 그럴 때 쓰는 명령어가 바로 PWD입니다. Print Working Directory, 지금 일하고 있는 디렉토리, 즉 폴더를 보여줘 라는 뜻이에요. 마치 커다란 쇼핑몰에서 현재 위치를 딱 찍어주는 지도 같은 거죠. 좋아요. 이제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 그 다음은 당연히 이 방에는 뭐가 들어있지? 하고 궁금해지겠죠? 그럴 땐 바로 LS, 리스트의 약자예요. 이걸 딱 치면 지금 있는 곳에 어떤 파일이랑 폴더가 있는지 목록을 쫙 보여줍니다. 마치 방문을 열고 방안을 쓱 둘러보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진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mkdir my project, make 디렉토리, 즉 새 폴더를 만드는 명령어예요. 커맨드 라인에서는 폴더를 보통 디렉토리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cd my project, change 디렉토리죠. 방금 만든 그 디렉토리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 mv라는 명령어는 좀 재밌어요. 두 가지 일을 하거든요. mv old.txt, new.txt 이렇게 쓰면 old.txt라는 파일 이름을 new.txt로 바꾸는 거고요. mv file.txt /new/folder처럼 뒤에 파일 이름이 아니라 폴더 경로를 쓰면 파일을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름 바꾸기랑 이사하기를 둘 다 하는 만능 도구인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기본 동작을 배웠고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커맨드 라인의 진정한 힘. 바로 여러 명령어를 조합하는 기술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알면 정말 신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엄청나게 큰, 막 수만 줄짜리 로그 파일이 있어요. 이 속에서 에러라는 단어가 들어간 줄만 쏙쏙 골라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크롤 내리면서 눈으로 찾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첫 번째 도구, cat입니다. cat app.log라고 치면 파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그냥 쫙 다 보여줘요. 작은 파일 볼 때는 좋지만 지금처럼 큰 파일에서는 이걸로 에러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강력한 검색 도구 grep. grep 에러는 마치 자석처럼 에러라는 글자가 들어간 줄만 딱딱 찾아서 보여줍니다. 엄청나죠? 자, 그럼 이 두 도구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기서 커맨드 라인의 필살기, 파이프가 등장합니다. 키보드에 있는 이 세로막대 기호, 이게 바로 파이프예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앞에 있는 명령어의 결과물, 그 방대한 출력 전체를 뒤에 오는 명령어의 입력으로 그대로 꽂아주는 거예요. 마치 수도관처럼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cat app.log
파이프, 그랩, 에러.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캣이 먼저 파일 전체를 쫙 읽어서 파이프에 쏟아부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서 그랩한테 도착하죠. 그랩은 그 흘러들어오는 데이터 속에서 에러가 있는 줄만 딱 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간단한 도구 두 개를 파이프 하나로 이었을 뿐인데 정말 강력한 작업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어요. 야, 이게 바로 커맨드 라인의 매력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캣이나 그랩 같은 작은 도구들을 조합해서 쓰는 게 커맨드 라인의 핵심 철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여정을 도와줄 몇 가지 필수 도구들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셀도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배쉬랑 GSH인데요. 배쉬는 거의 모든 서버에 깔려있는 국밥 같은 존재? 아주 안정적이고 표준적이죠. 반면에 GSH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도 많고 예쁘게 꾸미기도 좋아서 개발자들이 개인 컴퓨터에서 많이 써요. 수도, 이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는 뜻의 마법 주문이에요. 중요한 파일을 건드릴 때 꼭 필요하죠. 앱트는 리눅스에서 쓰는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령어가 헷갈릴 땐 man, 매뉴얼의 약자죠. man, ls 이렇게 치면 ls 명령어 설명서가 쫙 나와요. 히스토리는 내가 지금까지 쳤던 명령어 목록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rm, 이건 파일을 삭제하는 건데 휴지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라져요. 진짜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작업 속도를 몇 배는 빠르게 해주는 단축키들입니다. 탭키는 무조건 쓰세요. 파일 이름이나 명령어 앞글자 몇 개만 치고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완성해줘요. 오타가 확 줄죠. 컨트롤 플러스 C는 뭔가 잘못 실행했을 때 강제로 멈추는 비상 버튼이고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전에 썼던 명령어를 다시 불러올 수 있어서 반복 작업할 때 정말 편해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환경은 보통 리눅스나 맥OS 같은 운영체제에서 쓰는데요. 그래서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리눅스 쉘은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는 도구가 아니다. 운영체제를 제어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코드를 짜듯이 컴퓨터를 제어하고 창의적인 자동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컴퓨터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 강력한 도구로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진짜 탐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